마음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이라든지 그 일을 하고 나서의 의미를 마음껏 누릴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환경을 만들어줘야 될 것인가를 고민을 해주는 게 조직 문화가 아닌가. 그 조직 문화를 통해서 구성원들은 더 조직 안에서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기획자이자 작가이자 저널리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김범석이라고 합니다. 한 10여 년 정도쯤 현업에서 조직 내에서 어떻게 몰입을 이끌어낼 것이고 그들과의 소통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제도를 기획을 해왔으며, 최근 이제 북텍트라는 책을 내면서 독서 경영이라고 해서 책을 수단으로 해서 어떻게 조직 내에서 소통하고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들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 저술 활동이라든지 컬럼 활동하고 있습니다. 문화라는 단어를 잘 보면 영어로 컬처거든요. 컬처가 어원을 잘 보면 컬티베이트에서 왔어요. 경작하다라는 내용인 건데, 땅에다가 씨앗을 뿌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들이 이제 경작을 하면서의 고민들이거든요. 우리가 컬처를 만들어낼 때 각각의 특성을 고려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자라날 수 있는지 환경을 만들어주는 사람들이 결국은 저는 조직 문화 담당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적인 면에 있어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을 만들어낸다, 조직 내에서의 분위기를 만들어낸다 라는 점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분명히 나는 우수사례라고 가져왔는데 왜 우리나라에선 되지 않지? 라는 생각들을 좀 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가지고 오는 조직 문화라는 부분은 그 위를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은 미국에서 왔습니다. 미국적인 조직 문화랑 한국적인 조직 문화는 그 시작점에서부터 달라요. 우리나라의 한국적인 문화를 먼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맞는 우리의 문화가 있는 거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정도의 범위가 있는 건데 거기까지는 별로 생각을 하지 않고 현상에 대한 것들을 본다는 거죠. 현상적으로 외부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이거 괜찮네 하고 해서 가지고 와요.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의미가 우리에게 어떻게 녹여낼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은 조금 더 나갈 필요도 있고요. 우리한테 맞는 좀 더 한국적인 거, 그리고 좀 더 우리 기업에 맞는 것들에 대한 고민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의문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오면서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거는 비대면이에요. 사람들이 만나질 않는 거죠. 만나지 않으면서부터 어떻게 일하고 얼만큼 일을 잘했는지에 대한 평가의 기준이 애매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평가를 하고 난 다음 성장을 위한 피드백을 해줘야 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해줘야 될지를 몰라요. 그런데 소통에서의 소자가 한자어를 잘 들여다보면요, 월 소자예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하고의 통하는 지점들을 찾아내는 게 소통이거든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소통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왔는데 그게 진짜 과연 소통 때문이었을까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고요. 비대면이라고 하는 상황에 놓여 있으면서 소통에서의 그 뭘 소자가 이미 충족이 되어 있는 상태죠. 거기서 우리가 통하는 지점들을 어디부터 찾아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들을 하고요. 피드백을 하실 때 내 성과 평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시는 관리자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피드는 결국 먹이를 주다라는 뜻에서부터 나온 거거든요. 이 사람한테 먹이를 줘서 키우고 성장하는 거가 피드백의 주요 목적입니다. 비대면 상황이었어도 이 사람이 어떻게 성장을 하고 우리 조직에서 어떻게 접합을 시킬 건지에 대한 그림을 그려내는 역할을 관리자들은 하셔야 됩니다. 그 그림을 바탕으로 내가 내년에는 너랑 같이 이런 일들을 하고 싶은데 내가 이런 지원을 해줄게. 당신도 이런 만큼 따라와 줬으면 좋겠어. 우리 한번 해보지 않을래?가 피드백의 전반적 흐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합니다. 조직 몰입은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나하고 조직을 동일시하는 거예요. 내가 일하고 있는 게 직접적으로 우리 회사의 성과나 또 어떤 부분에서 직결된다라고 느끼는 그런 자부심, 스스로가 느끼는 동일시되는 감정, 그런 부분들을 통칭해서 우리가 몰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하기가 조금 더 쉬우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즘에 비대면이라고 하는 상황에서 이 사람이 스스로의 성장에 또는 조직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따져가며 점검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알아서 하게 내버려 두더라도 당연하게 전반적 성과가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을 또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 환경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자율성입니다. 결국은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의 규율을 만들어내고 그 안에서 자기가 어떤 의미가 되고 그 의미 안에서 정말 조직과의 동일시를 통해서 행동까지 이어질 수 있는 지점들, 그게 결국은 조직 몰입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요즘의 상황에 이어서 조직 몰입이다라고 하는 지점들이 또 조직들에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조직 내에서 문화를 리드를 하다 보면은요, 참 뜻대로 안 된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왜 정말 참 내 뜻대로 안 될까에 대한 고민을 되게 오랫동안 해왔거든요. 최근에 제가 이제 1인 컨설턴트로 나오고 나서 그거에 대한 실마리를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문화는요, 잘 안 움직여요. 절대 눈에 보이게 한 번에 나오지 않거든요. 근데 컨설턴트 입장에 대해서 몇 년 동안의 주기로 해서 봤더니 움직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방향성과 그리고 목표를 또 환경을 제대로 만들어 주신다면 천천히 움직이면서 그 몰입이다라고 하는 지점들이 이루어진다라고 또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조금 더 구성원들을 믿어주시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들이 쌓여서 어느 정도 시간이 축적이 되고 난 다음 문화로서 정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가만히 바라다 보면은 조직 문화 담당자로서 또 전문가로서 해나가고 있구나 하는 걸 느끼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행복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때 저는 행복을 이렇게 정의를 해요. 욕망분의 소비라는 공식으로 정의를 하거든요. 이거를 일의 의미로서의 행복으로 좀 끌어오면은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고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의미를 찾을 수 있고 내가 기여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소비라고 저는 보거든요.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이런 성과를 만들어냈을 때 우리 조직에서는 나에게 그만큼의 뿌듯함을 줄 수 있는 조직이야 라고 하는 거를 사람들은 느낍니다. 그 인식을 만들어주는 장치가 저는 조직 문화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어떤 욕망하는 거를 좀 줄여준다 라고 하는 부분은 저는 예측 가능성이라고 봅니다. 우리 조직 내에서의 가치나 비전이 이 정도이기 때문에 내가 욕망할 수 있는 정도도 이 정도, 예측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조직 문화가 한다라고 보거든요. 이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이라든지 그 일을 하고 나서의 이들이 성취감이라든지 의미를 마음껏 누릴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환경을 만들어줘야 될 것인가를 끊임없이 고민을 해주는 게 조직 문화가 아닌가. 그 조직 문화를 통해서 구성원들은 조직 안에서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